겉다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67회, 정확하게 167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신이 나게 자기소개와 근황 토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발성이 가장 좋으셨던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유명한 감독님 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주? 네. 더워서 오늘 다람쥐 쉽니다. 좋습니다. 털이 많은 동물이지요. 털털하지요. 좋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데로만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뇌를 좀 비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얼마나 더 비우시려고? 그러니까 뇌를 없애버리려고요. 좋습니다. 문해라고 하죠. 문외한이죠.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좋은데 좀 알려주세요. 좀 시원한데 좀. 우리 집이요. 최고지요. 요즘에 다 오르고 있어서 전기세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 에어컨이 얼마부터 누진세지? 나 그거 좀 모르겠네. 근데 불안해요. 항상 요즘에 트는데 저는 또 그 인버터 방식인가 그게 아니라 한 번에 그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껐다 켰다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보다 지금 불안합니다. 할인이 적용되나요 올해까지? 그게 걱정이네요. 할인보다는 오른다고 했는데 아직 오르기 전 요금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헷갈려요. 오른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게 와서 개파이니까 원래 뭘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요즘에 다 그분의 은혜시죠. 예. 나 진짜 요즘 전기만 있을 때 전기요금 올리고 가스만 있을 때 가스요금 올리는 아주.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음모론 더 하자면 요즘 자동차 그 우회전이랑 신호등 앞에서 쓰는 거 갑자기 그 했는데 뭐 뉴스나 이걸 전 봤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그거 엄청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배터리 그리고 6만 원. 심지어 뒤에서 빵빵거리면 4만 원 붙습니다. 그래요? 하필 10만 원이네. 예. 야, 진짜 내가 보기엔 누군가는 똑똑해. 세금을 기가 막히게 그리고 법을 어기는 거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야,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뭐 예전에 담배값 4,500원 올린 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그거는 그래도 뭐 명분이 좀 더 명분은 똑같네요. 사람들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을 건강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우리나라 비만율이 높으면 쌀값도 올려야죠. 사실 우리가 영화 방송인데 이런 얘기 한다는 건 그 정도로 요즘 약간 참는데 한계가 와가지고 한도 초과했어요. 카드입니다. 좀 너무한 거 같은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김수 씨의 너무합니다 들으시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잠깐 목소리 나왔던 문화 알림이 띵동 해백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화알림이 해백입니다. 띵동. 풀인가요? 해달의 민족 춤. 띵동. 자, 뭐더라? 어디 다녀오셨잖아요. 네. 뭐 하고 지내셨어요? 오늘? 저는 주말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다녀왔습니다. 네, 다행히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진짜 오랜만에 이제 오프라인 행사로 열리고 그 전에는 이제 좌석수도 줄고 행사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행사도 굉장히 크게 열고 특히나 그 시민분들 참여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놀러 오고 공연도 다 무료 공연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영화도 역시나 올해도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추천작 있나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저 그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백승기 감독 알아요. 아시죠? 잔고 분노의 그거 맞나요? 잔고 분노의 적자. 옛날부터 그 시발롬인가부터 해서 인천 스텔라 행복한 중고나라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되게 독립 영화에서도 좀 특이하고 저예산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감독님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82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요번에 영화는 이제 대놓고 패러디한 영화거든요. 영화인데 장고를 오마주한 거죠. 이게 사실 패러디 영화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좀 유치하게 끝나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좀 MZ 세대를 저격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다 재밌게 보고 끝나고 정말 막 환호와 박수와 그 어린 친구들이 너무 공감들을 그래요? 많이 해서 네, 그 보면서 나는 늙었다. 네, 되게 못 재밌더라고요. 웃겠더라. 그 이전의 영화들 그러니까 완전 B급 완벽하게 B급을 지향하고 좀 네.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너무 유치하고 그래서 뭔가 환호와 이런 거랑은 안 어울릴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있어서 좀 궁금해지고 게다가 진짜 꼭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은 게 이게 또 대사도 전부 영어예요. 영화. 배우들이 하는 잉글리시요? 대사가 네, 근데 콩글리시예요. 오, 아. 지불이시구나. 네, 전부 다 한국말이 안 나오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아들어요. 그것마저도 재미있는 요소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혹시 배우들 GV 같은 거 있었나요? 아니면 영화만 보셨나요? 그날 GV가 잠깐 있어서 이제 네. 감독님 얘기만 잠깐 듣고 저는 나왔었죠. 너무 늦어가지고. 저보고 얘기하시면 사운드가 바뀌니까 아, 네네. 마이크는 지양해 네. 주시고. 아니 거기 출연했던 배우 중에 그 감독님도 자기 배우들 계속 같이 나오는데 네. 서현민이라는 배우 있어요. 현민이 거의 출연해가지고 이번에 부천 영화제 가고 잔고 그걸로 그 GV 하고 있길래 네네. 현민아 듣고 있니? 영화 좋텐다야. 다음에 한번 영화 내가 부를게 와. 자, 음성 편지 한번 남기시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름 없는 감독 이 감독입니다. 이 방송의 메인 슈이가 포스트고요. 아직 대사 안 끝났어요. 오늘 저는 딴 건 아니고 그 좀 기분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영화도 그렇고 요즘에 영화의 OST들이 핫해져가지고 옛날 잘 나갔던 가수들이 역주행하는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 제가 말했던 기묘한 이야기 파트 그 시즌 4의 파트 1, 파트 2가 둘 다 잘 돼가지고 우선 파트 2에서는 또 메탈리카가 거 노래합니다. 메스터 오브 퍼펫 하고 시즌 1에 그 케이트 부시의 러닝 업 댓 힐이 잘 돼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빌보드 역주행에서 막 4위까지 가고 유럽 차트에서는 1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올라가니까 그 이게 재생에서 그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작권 그게 하여튼 한화로 한 30억인가 300억인가가 그 케이트 부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드라마 안에서 자기가 노래 썼는데 그 대박이 나가지고 그냥 용돈이 막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핸드폰 요금은 그냥 끄떡없이 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건 뭐죠? 아, 요즘 핸드폰 요금이 걱정이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넘어가세요. 아무튼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메탈리카 마스터 오브 퍼펙트 그렇고 이따가 오늘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 다루는 영화에 나왔던 유명한 그 락 그룹과 노래도 뭔가 역주행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좀 관전 포인트를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미국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오늘 미성의 목소리가 들리셨죠.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김쌤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쌤 김쌤입니다. 육아요, 육아. 육아요. 파이어. 육아인 줄 알았습니다. 파이어.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선 그 전에 우리 방송 결혼 이야기 때 네, 나오셨죠. 네, 그래서 네. 그 앙팡핑님과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셨는데 네. 그 후에 방송 같이 들으셨나요? 따로 들으셨나요? 따로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두 분이 서로 좀 피드백을 주고 받았나요? 아니요, 그냥 재밌었다고. 그 정도군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어떻게 오늘 또 다시 나오실 용기를 내셨는지. 아, 지나가다가 들렸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맞다. 집에서 이렇게 네. 그렇게 멀지 않고 뭐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지나가다 들릴만 했어요. 네. 서울은 다 1시간 아니면 가죠. 그쵸. 하여튼 망원역입니다 여기. 앞에 편의점을 가도 1시간이 걸려요. 예. 아무튼 팀장님 뭐 그 외에 뭐 특이사항이나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저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육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요새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어요. 갑자기 꽂혀가지고 이제 네. 한참 핫하고 이제 좀 이제 지나간 거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의 블루스를 몰아서 보고 폭풍 눈물을 쏟았다는 역시 노희경 작가님과 예. 배우분들 맨들콩콩 제주도 굉장하시다라는 거. 혼자 없어해. 예. 자꾸 사투리를 쓰고 싶더라고요. 아, 자꾸 막 그래서 사투리가 나와. 지금 우리들 블루스가 잘 돼서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 내에서도 문화랑 뭐 공연이나 영상 같은 거에 대해서 좀 투자나 이게 많아지는 분위기래요. 그래서
제주도 도내 어떤 도립극단 같은 것들 이번에 그 배우 모집하고 하고 제주도 방언을 특기로 해가지고 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들 블루스의 어떤 특수가 있으니까 이걸 더 하려는 그게 느껴지는 좋은 드라마였다.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폭풍 오열하셨군요. 네네네. 아 그리고 또 사실 김쌤님을 오늘 부른 건 자 우선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김쌤님? 토르 러브 앤 썬더. 아 좋습니다. 예. 오늘 영화 이제 마블 그 시네마틱 유니버스 한 편 토르 러브 앤 썬더인데 제가 앙팡 팬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김쌤님이 그 마블 고관여층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좋아하죠. 예, 완전 환장한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디즈니 플러스 것도 다 보고 그렇다고. 네, 덕후가 되고 예. 싶은. 앙팡 팬님이 네. 자기는 정작 팬이 아닌데 같이 항상 보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 자기 불편했다. 싫은데. 나 보고 싶은 건 안 보고 나는 DC가 좋은데 배트맨. 어떻게 할인 받는데. 예. 뭐라고요? 아닙니다. 뭐가 헛게 뭐 들리는 것 같아요. 보양식 드셔야겠어요. 예, 복날도 예. 다가오는데. 네, 좋습니다. 개그는 밀어붙이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얘기를 다시 나눌 거고 여기 앙팡팬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역시 저 멀리에서 또 오늘 스토리를 들려주시도록 그곳에서 하겠습니다. 행복하길. 자, 앙팡팬님 시작하시죠. 똑똑 스토리 왔어요. 이너피스를 위해 자아찾기 여정을 떠난 천둥의 신 토르. 그러나 우주의 모든 신들을 몰살하려는 신도살자 고르의 등장으로 토르의 안식년 계획은 산산조각 나버린다. 토르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 킹 발키리, 코르그 그리고 전 여자친구 제인과 함께 재회하게 되는데 역시. 자, 점점 더 나아져요. 달팽이관이 때려 박네요. 노력하는 천재는 이길 수 없다고. 그냥도 잘하는데 더 잘하신다. 세상에. 도대체 나중에 김경식 씨의 아성에 도전하는 훌륭한 그쵸. 스토리텔러가 되지 않은가. 안경식으로 여기까지. 안경식. 예, 안경식. 김빵패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치네요. 예. 자, 우선 스토리는 잘 들었고요. 우선 영화 어떻게 봤는지 프리토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 줄 평을 들어봐야겠지요. 띵동 해병님. 네. 알아? 띵동하면 난 줄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재미와 가벼움 그 어중간한 사이. 재미와 가벼움 그 어중간한 사이. 좀 그냥 네. 썸 같은 거군요. 네. 거 아닌데 그 아닌 거 같은 거. 맞습니다. 하시죠. 그리고 우리 안 감독님 한 줄 평. 저는 몇 개 준비했었는데. 몇 개? 네, 처음에는 이거를 준비했다가 정답. 네. 정답. 요거를 준비했다가 잘했어요. 되게 잘하네요. 네. 이거. 그래도 요거면서 저거 해야지 했다가 그래도 한 줄 편이니까 한 줄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와. 네, 자영업 식당이 망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야. 아가 더 나. 아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네. 이걸로 가지고. 그리고 아는 내 거랑 겹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 영화의 약간 정체성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연습했죠. 고란이랑 헷갈렸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쌤님 한 줄 평. 저도 여러 개 생각을 했는데 멘트를. 여러분 이 시간 많네 이 사람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대충 하고 막 빨리 빠져. 고관여층이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결국 선택한 건 고관절. 토르는 어디 가고 햄식이가 왔다. 어디 가고 이거 햄식이만 있느냐. 옛날에 뭐죠 그 노래가? 까먹었네요. 순이는 어디 가고 토르는 어디 가고 햄식이만 있느냐. 신토불이네. 네, 그러네요. 신토르불이. 신토르불이. 있습니다. 야 역시 센스가 네. 고관여층이라. 역시. 아주 언어 연금술사네요. 금만 나오면 돼요. 예, 신토르불이.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쫄리는 이 감독님. 전 쫄리지 않아요. 생각도 많이 안 했어요. 딱 하나 했어요. 염소는 힘이 세다. 덕질해요 진짜. 염소는 힘이 세다. 이거 원래 두 말이죠. 원래 이거 소설 제목인데 김승옥 씨 소설 제목인데 염소는 힘이 세다 하고 사실 약간 그 망하는 영화처럼 그 부제를 달면 참 사사롭다. 하지만 영화는 저는 좀 좋게 봤어요. 그냥 좀 더 얘기를 하면 그 한 줄평 얘기하면 저는 사실 저는 그 마블 팬보다
타이카 와이티티 개인 팬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그 좀 더 감독이 자기 스타일로 영화를 갖고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영화들도 그렇고 자꾸 애들 나오고 그리고 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지금 솔직히 우리가 보기엔 유치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순수함이 있는데 그게 분명히 장점인데 예를 들면 특히 조조 래빗 같은 영화는 나치의 막 홀로코스트 이런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순수함이나 이거를 보여주니까 이 대비가 약간 옛날에 그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영화처럼 그런데 이번엔 영화 톤도 가벼운데 거기에 또 아이들까지 나오니까 사실은 감독 스타일로 더 갔는데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많이 얘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키득키득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리고 키득키득 웃음 코드 중에 하나는 염소였습니다. 전 염소 울 때마다 웃었어요. 네. 저도요. 근데 약간 뒤에 커플이 짜증내더라고. 아 진짜 저 언제까지 나와? 오빠 쟤 왜 나와?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그게 좀 반칙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맞아. 만담에서 일본 만담에서 대가리 때리는 그때 때리는 거, 네. 그럼 무조건 웃잖아요. 그래서 약간 치트키 같아서 네. 비겁한데 나는 그게 먹히니까 난 뭐지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고 그 뭐냐 우리 띵동님은 네. 그 어디 어중간하다고 했죠. 혼자서만 되게 고품격으로 자기만. 무언가의 사이. 무릎과 무릎 사이도 있기 때문에 네, 고품격이 아닐 수도 명작이죠. 있어요. 예. 자, 예. 뭐 무릎과 무릎 사이. 재미와 유치함 사이? 그것도 사이니까. 네. 아니 무슨 사이랬어요? 아니 영화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게는 봤거든요. 재미는 있었는데 그 아무래도 이 마블 그 또 전작을 감독이 같이 연출을 했으니까 그 전작에서 보여줬던 것보다는 오히려 캐릭터가 많이 망가지고 유치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 고르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캐릭터가 특이하고 강력하고 굉장히 연기도 또 잘 해주고 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 토르랑 너무 유치해지다 보니까 이게 같이 만났을 때 뭔가 이게 딱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긴장감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크리스찬 베일 혼자 전국 네. 연기하고 네, 있으니까 네. 멋있는데 그 이게 전체 톤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막 무섭거나 그런 두려움은 근데 그런 걸 애도 불구하고 대단한 네. 배우인 거는 확실한 진짜 생각이 들고 연기가 화면 네. 뚫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둠의 애들 뒤에서 네. 나 인형 모가지 아. 할 때 머리를 잘랐대 타노스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머리를 자르는 거좀 해야지 하고 나온대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어둠의 고르와 뒤에 이 밝음의 고르가 완전히 이 콘트라스가 완전히 네. 차이가 나면서 엄청 놀랐어요. 사실 와 너무 잘한다. 마지막 딸 맞아요. 네. 딴 사람 같았죠.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실 이따 얘기하는데 요게 그 구성이랑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마블이 항상 욕을 먹는 게 고관여층 계시니까 검증받을 수 있어. 좀 보고 서주면 맨날 아무것도 모르는 마블 저관여층들이랑 대화하니까 대화가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마블 시리즈가 잘하는 게 DC보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디자인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 주인공들 캐릭터를 하는데 항상 빌런을 장치적으로만 쓰고 빌런 서사를 되게 뻔하고 그냥 단순하게 써. 그래서 그 마블 역사 통틀어 가지고 영화에서만 서사가 제일 잘 쌓은 건 타노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타노스는 몇 편에 걸쳐 쌓았으니까 그거 말고는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하여튼 제롬이었나 그 박사 있어요 나쁜 놈 그래가지고 이간지라는 걔랑 하고 또 굳이 따지면은 와칸다 블랙팬서에 나왔던 킬몬거 정도 그러니까 어떤 악당에게도 인물 서사를 쌓아주는 거에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재밌는데도 그 악역에 대한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간과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서사나 그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구축을 했고 이거는 배우 연기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완다비전이 아니고 우리가 닥터 스트레인지 완다가 흑화됐다가 자기 가족을 잃고 그것 때문에 흑화됐다가 마지막엔 사랑이나 이런 걸로 백화되면서 끝나잖아요. 희생하면서 사실 구성이 똑같아요. 근데 사실 스칼렛 위치 감정이 안 됐거든. 그거 보면서 좀 마지막에 착해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요거는 크리스찬 베일이 그 배우 개인 역량으로 다 설득을 해내는 것처럼 보여서 역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화가 첫 히어로인데
여기에 쓰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이제 앞으로 다른 작품에 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블은 더 캐릭터 이제 겹치니까 나오면 DC님이 다 배트맨 해버려가지고 못 나오고 네. 그러니까 조금 아깝다라는 일회성 너무 좋은 쓰기에는 재료를 너무 여기다 아깝죠. 재료 하나 또 있어요. 러셀 크로우. 아, 사실 난 러셀 크로우도 너무 좋았는데 아우, 그 치마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 거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내려 소녀처럼 하고 서커스 하잖아요. 아니 또 너무 좋았어 그게. 왜 이렇게 작아 보여 또 그 앞에. 나 심영래 씨 같아. 외모가 맞아, 살도 약간. 찌고 맞아요, 그리고 코미디를 맞아요. 하시니까 심영래 씨가 떠올라가지고 너무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저거 하고 있지 막 이런 느낌 들면서 조금 속상했어요. 그래 또 써먹으려고 죽이진 않았죠. 예. 맞아요. 그렇죠. 다음 작품에서 다음 작품에 나와야 되니까. 다음 작품 네. 악당도 이제 헤라클레스가 네. 나올 헤라클레스가 나올 거라는 것까지 확신을 예. 했고. 아무튼 안 감독님 말고 네. 뭐였죠? 일단은 자영업 식당이 망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원래 또 하나는 헤어질 결심이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자영업 식당이 망하는 이유가 손님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점을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이 없으면은 보통은 그냥 안 가거든요. 근데 단골이를 합치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좀만 더 달면 좋을 것 같고 좀만 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안 가요. 네. 아니면 나타났다고. 팔아준다고 해도 얼마 안 팔아주거든요. 뭐냐면은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디즈니의 그 PC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전 예. 사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근데 좀 그거예요. 그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업가고 뛰어난 문화의 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멍청한 짓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맞다고 봐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그리고 케빈 파이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까지 보지 않으면은 아마 마블 시리즈를 못 볼 것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거에 있어서 제가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단 저는 그거까지 봐가면서 마블을 볼 생각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가 토르라는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바꾸라고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대신에 내가 앞으로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나는 과감히 안 볼 수도 있겠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마블 시리즈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봤을 사람이 아니고 요즘에 싸이월드 다시 부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전에 했던 블로그랑 찾아보니까 제가 아이언맨 2를 되게 씹었더라고요. 아이언맨 2요. 네. 투. 네, 제가 왜냐면 그런 이제 이런 시리즈가 시리즈가 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안목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그 시절에 내 시선일 수 있는데 그건 내 시선이고 내 시선과 내 입맛에 맞게 마블이 고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이번 영화를 보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영업 시장이 망하는 것처럼 마블이 괜히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서 뭐 수렴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굳이 그걸 들어서 수정을 해가지고 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전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DC가 좀 더 선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라이벌이 있어야지 좀 이따 DD 때도 얘기하겠지만 라이벌이 있어야지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독주 체제인데 다행일까? 마블이 살짝 삐끗하는 것 같아가지고 DC의 약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DC도 아직은 뭔가 한 방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맞아요. 아쉬워. 우리 방송도 지금 개그 담당에서 안 네. 감독님 라이벌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어서 개그 담당이 한 명 더 있어야 돼. 그래야 경쟁을 하지. 너무 안주하니까 지금 네. 다람쥐가 몇 년째 나와. 그래서 오늘 좋지 않습니까?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낳고. 아니요. 동물은 새끼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입은 아가리. 예. 근데 아가리. 아가리. 근데 이거 그래요. 경쟁해서 약간 그 메기들 그 긴장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 미꾸라지든가 장어들 긴장타게 메기 한 마리 넣어주는 것처럼 칼치. 우리도 개그 담당을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요즘 마블 얼굴만 봐도 얘기하다 빵 우리 터지는. 마블 디즈니 우리 얘기 들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맞아요. 저는 뭐 작가주의를 좋아하니까. 네. 작가주의도 좋지만 이거 소상공인들이 물러나는 걸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안 감독님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 요새 맨날 그 SSG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쓱 가봅니다. 예. 커피도 별 그것만 네, 마시고. 다방이지요. 역시 자본의 노예였습니다. 네. 슬레이브. 좋습니다. 아까 맨날 그 시원한 데 찾아다닌다는 게 어딘 줄 알겠지 이제. 알 것 같아. 좋습니다. 할 말 잃었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김쌤님, AK 마블 고관여층.
한줄평이 뭐였죠? 뭐. 다 까먹었어 한줄평. 아니 토르는 어디가 이제 햄식이만 왔냐. 있느냐. 아니 근데 저는 햄식이만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토르가 좀 더 햄식이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이제 꼭 타이카 와이티티 그 감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어벤져스라든가 아이언맨이라든가 이런 마블 시리즈들에서 항상 유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약간 좀 뜬금없으면서 허무한 그런 진지한 장면에서 한 번씩 틱틱 튀어나오는 그런 유머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토르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혼자 막 깔깔거리면서 봤는데 옆에서는 되게 피식거리더라고.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웃네. 아이고 유치하다. 이 감독님 말씀처럼 염소가 할 때마다 관객 대신 제가 환호를 질러주는 느낌? 그래서 역시 한국인들은 웃음에 박해 이러면서 혼자 웃으면서 봤는데 근데 저는 그랬어요. 토르가 언제부터 그렇게 진지했냐. 저는 토르 1, 2 뭐 그랬는데 토르가 그렇게 막 되게 멋있고 되게 진지하고 막 이런 캐릭터는 또 아니거든요. 자기는 혼자 되게 멋있고 맞아요. 진지한데 주변에서 자꾸 매겨. 그렇죠. 네. 막 스타크가 계속 매기고 막 헐크가 매기고 그러거든요. 그 은근히 계속 당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과했다. 조금 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좋더라 저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개그 코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마블 시리즈에서 개그 코드의 집대성은 누가 뭐래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라고 그쵸. 하고 그게 나온 이후부터 코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타이카 와이티티가 3 만들었을 땐 3는 아예 보면 제임스 건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타이카 와이티티가 제임스 건의 스타일이나 이거를 많이 도용을 해가지고 찍었고 대놓고 둘이 사이가 워낙 친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이 그 유머 코드가 사실 조금 빨라요 템포가. 그리고 뭔가 느끼기 전에 빨리 가는 게 있어요. 저는 토르 3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타이카 와이티티 개그가 조금 빠른 감이 있고 그래서 조금 옛날스럽기도 해요. 하고, 예 맞아요. 요즘 트렌드 그러니까 약간 제가 정확한 느낌이 뭐냐면 옛날에 유승환 감독의 다찌마와리를 극장에서 볼 때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주변에 있는 관객들이 정말 학을 떼고 너무 싫어요. 그렇죠. 너무 유치하다 이러면서 그때 느낌이랑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감독의 작가주의나 그쪽으로 깊이 갈수록 대중하고 조금 멀어지는 게 어쩔 수 없이 있구나라는 것과 사실 토르 3 만들 때까지만 해도 타이카 와이티티가 흥행성 있는 인기 감독은 아니었어요. 작가로서 유명했지만 그래서 아마 케빈 파이기나 이런 사람 눈치를 좀 봤을 텐데 지금은 안 봐도 될 정도로 거장이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너무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좀 그렇게 약간 저는 헤어질 결심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네, 김쌤님? 봤어요. 남편분이? 아니요, 남편 못 봤어. 나 혼자 봤어. 잘했어요. 제목 헤어질 결심인데 같이 보면 아니 앙빵팬님이 너무 보고 싶대요. 너무 재밌다더라. 재밌어요. 그게 그렇게 최고라더라. 막 저한테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 혼자 봤네요. 원래도 결심은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같이 하는 다짐인가요? 다짐이죠. 그것도 저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박찬욱 감독님에 대한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응? 하면서 볼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 이게 스토리는 뭐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막 복잡하려고 하고 막 그래서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할 사람도 많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게 박쥐를 보러 갔는데 뒤에서 커플이 투덜투덜하는 거여서 저거 데이트하면서 볼 만한 영화는 아닌데 재미없다고 난리치더라고요. 박쥐 언제 나와? 박쥐 나오는 배트맨이라며. 저는 잠깐 말씀드리자면 헤어질 결심을 동네 애기 엄마랑 봤어요. 네, 동네 공감대가 이제 애기 엄마랑 봤는데 아니 그 공감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애기 둘 다 결심하고 나오고. 네, 확실히 애기 엄마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제 애기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저런 약간 불륜 영화가 좀 불편하더라. 네, 윤리적 불편함 분명히 그건 불편하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는 원래 다 불편하고 그리고 웃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웃긴데 그거 웃긴 거를 모르죠. 몰라요. 맞아요. 난 너무 웃긴데. 그 부조리함을 막 박정민 도망가는데 막 어디 너무 쓰러지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그냥 키득키득 웃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뭔가 되게 예술적 진짜. 의미인가 맞아. 파악을 하니까.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주 좋았어요. 한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좋게 연기가 바뀌어가지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죠. 네. 정말 너무 누구요? 박해일. 연기 너무 톤이 완전 바뀌었어요. 좋아 네. 더 좋고 네. 감독도 영향이겠지요. 혹은 한산에서도 전 기대가 기대하고 돼요. 있습니다. 앞으로 한산도. 지금 사실 네.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남한산성 이전과 이후에 박해일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더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염소는 힘이 셉니다. 네.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힘이 세니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오늘은 짧게 타이카 와이티티 했으니까 전설의 교양.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그 누구냐 타이카 와이티티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안 하고 오늘 그냥 출연진들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우선 이 영화 메인 주인공 크리스 햄스워스 네.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죠. 인터셉터라는 영화를 아내에게 선물로 네. 아내에게 제작을 바치는 해줘. 선물. 7살 연상의 아내분이 아내. 배우는데 네. 둘 다 연기 비슷하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이제 아이 셋 육아를 하면서 그 연기를 못하고 계속 있으니까 몇 년 동안 슬프네요. 그래서 크리스 햄스워스가 자기가 영화를 한 편 제작을 해줬어요. 그게 아우. 인터셉터라는 액션 영화고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는데 보면 혀를 내두릅니다. 안 감독님이 그렇게 칭찬했어요. 정말요? 안 좋은 영화 뭐거든요. 제가 보는 영화가 족족 존망한 영화라서 그렇죠. 저도 예. 얘기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거기서 그래도 간혹 재밌었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킬링타임이랑 시원한 액션에 뭐 대해서 액션에 대해서. 근데 네. 이제 3분의 1 시간 안에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아내에게 영화 제작을 선물로 주는 스케일 크고 그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아내에 대한 사랑꾼이네요. 사랑꾼인데 심지어 이번 영화에도 아내가 출연을 했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늑대 인간 그 네네. 연애하는 외계인들 중 늑대 인간 라이칸스로프로 네. 나왔던 분이 아내였다. 전여친. 진짜 뽀뽀했겠네. 선물인가요? 진짜 했네 진짜. 하여튼 이것도 선물이겠지요. 내가 보기에 아내분이 화가 많이 나 계실 거예요. 네. 크리스 햄스 혼자 다 해본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영화를 자기가 제작을 했어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배우가 자기 영화 직접 제작까지 마블에서 제작까지 한 경우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감독이 제작한 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여자친구이자 이번에 히로인인 나탈리 포트만, 제인 포스터, 마이티 토르 역할입니다. 원래 토르 2까지 찍고 사실 토르 2까지는 둘 다 평도 안 좋고 흥행이나 이거 조금 애매한 게 있었어요. 특히 토르 1은 마블 페이지 1에서 토르, 아이언맨, 헐크 이게 맨 처음에 개봉을 했던 3대장이었는데 다 망하고 아이언맨 하나만 살아남아서 걔가 여기까지 끌어온 거라 토르는 2탄도 되게 좀 애매한 포지션이었고 심지어 한국에선 개봉을 안 했어요. 롯데시네마만 개봉하고 CGV는 그거 안 걸었어요. 아예. 그 개봉관을 잡아주지도 않았었어요. 그 정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때까지의 토르는 사실 좀 그 강직하고 히어로적인 뭐 신화적인 이미지만 많이 갖고 갔고 그 정확한 캐릭터가 있진 않은 어떤 느낌이었는데 그냥 상징적인 그 신 역할이었으니까. 근데 사실 토르 3부터 그리고 어벤져스를 거치면서 희화화된 캐릭터로 거듭나고 지금의 토르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르 역의 크리스찬 베일신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아이고. 사실 이게 나 원작의 이건 마블 원작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외모랑 이미지만 보면 그 갓 오브 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에 나온. 네. 그래서 그 어떤 사람 거기서도 딸이랑 나와요. 나중에 아들인가? 그 신들을 죽이고 다니는 네. 그 그리스 신화인가요? 그 뭐냐 그 제우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신화죠? 그리스 신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 타이탄이랑 싸웠던 그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한 명씩 하면서 찾아가면서 죽이는 액션 게임인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 게임이고 거기에 나온 주인공의 외모적 문신이랑 이미지가 닮아서 서로에게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네. 빨길이 나왔고 타이카 와이티티 여기서 출연했는데 목소리 출연입니다. 코르그 네. 그리고 돌인간 돌인간. 하고 나는 보는 내내 야 염소 목소리 감독이겠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좀 실망했어요. 하고, 체력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예, 하고 중간에 신 잔뜩 나오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만두신은 뭐야 바오. 바오. 예, 바오. 좀 짜증났어 약간. 약간 왜 우리 신은 없는 거야? 중국 자본이 들어갔나? 그건 아니고 그 전에 나왔던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의 네, 단편으로 바오가 바오라는 게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만두와 그래서, 관련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걸 봐가지고 네, 저도, 바오가 나와서 너무 귀여웠는데 오마주인데 근데 반가웠지만 이거를 굳이 이런 맞아요. 느낌은 있더라고요. 막 각 나라 신 일본은 약간 그 사무라이 복장 있는 데 있고 근데 네. 그 우리나라 신 뭐 있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삼신 할머니가 나와야 하나? 조금 애매하더라고. 황정민? 그러니까 황정민은 뭐예요? 아니 복성. 그래서 곡성? 아니 그냥 아니. 황정민 같은 사람 나와서 이루고 있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 그 같은. 말고 위에 있는 신 그 외형화된 신이 우리 뭐 당군 할아버지나 뭐 아니면 산신령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애매하긴 없어요. 하더라고. 이게. 곰? 곰이나 사실 아니면 우리나라로 가면 두산? 결국에는 이제 그 남추작 북현목 그 용이랑 이게 있는데 그 태왕사신 계열 그 사신 이거 뭐 삼조고도 있고 있는데 또 중국이랑 겹쳐서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금용이 애매하지. 나오긴 나왔었는데 아 조금 아쉽다라는 그렇다고 신이 없나요?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신이 있어도 네. 귀신들도 있고 막 있는데 우리나라 항상 좀 외향보다 내적인 거를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저승사자가 나오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괜찮네요. 킹덤 캐릭터 하나 아니면 이렇게 아니 근데 저희 뭐 다 뭐냐면은 쓰고 그 저승사자가 이거를 디자인하신 분이 KBS PD신 거 아시죠? 몰라요. 실제로 저승사자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전설의 고향을 촬영하면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까만 한복에다가 왜냐 보통 흰 옷 입으니까 까만 색깔 써라 해서 어느 PD가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안 생겼대요. 실제 전에 내려온 게 아니고 예, 이 사람이 예. 그냥 임의적으로 했는데 예. 그걸 갖고 우리 끝까지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네. 훌륭하신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분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생변에 계십니다. 러셀 크로우 주스 역할입니다. 네. 이 미국식 발음은 주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우스가 아니고 쪽, 예. 자꾸 주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러셀 크로우랑 관련된 건 조금 이게 언급할 게 있는 게 영화에서 보면 그 제우스 역할로 나오고 여기를 막 기대하고서는 크리스 햄스워스가 와가지고 막 기대하고 하면서 내 인생에 막 신으로서 멘토이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건 배우로서도 사실 통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둘 다 호주 출신 배우고 호주 출신 배우 중에 가장 존경받고 그 사실 연극 무대 때부터 그 호주에선 거의 국민 배우였고 막 미국에서 주나 뭐 대륙 하나 떼줘도 안 보내겠다고 막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나라 최민식 같은 상징성이 있는 배우라 그 밑에 사실 이 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배우들 뭐 그전에도 사실 샘 니콜 키드만 있었지만 원탑으로 주연을 하는 남자 배우가 이렇게 스타성 있고 연기 잘하는 배우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러셀 크로우는 연기상도 탔지 주연도 해볼 거 다 해서 사실 지금은 별 욕심이 없는 게 보여요. 최근에 작품도 잘 안 찍고 그래서 살쪘나? 그것도 관리의 필요성도 네. 우리 최민식 선배님도 살찌지 않습니까? 네. 외모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약간 말론브라도 생각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토르가 제우스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한데 크리스 햄스워스가 러셀 크로우를 보고하는 헌사라고 봐도 매칭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에도 그 카메오로 샘 닐도 나옵니다. 그 연극하는 장면에 나오는 세 배우 중 한 명이에요. 아시죠? 그 연극하는 배우 세 명, 맷 데이먼, 네. 루크 햄스워스, 네. 샘 닐인데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좀 웃겨요. 원래 오딘 했던 분은 우리가 그 누구였죠? 양들의 침묵 그 박사 나왔던 저기 이름 까먹었지. 야 세상에. 하여튼 네. 해니발 렉터로 나왔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너무 유명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도 나이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죽었으면 읽어야 그- 아까 생각이- 보고 왔는데도 기억이 안 나. 그분 뭐라고요? 아까 보고 왔는데도 기억이 안 나. 아까 뭘 보고 왔어요? 만나고 왔어요? 아니 그 배우분이 예. 그 자폐 스펙트럼 그 종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안소니 호킨슨. 네, 안소니 호킨슨. 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 찾아보고 네. 왔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갑자기 저번에 그렇게 네, 칭찬하더니 다 까먹네. 근데 그분 역할을 샘 닐이 맡은 것도 좀 웃기고, 그러니까 영국 배우와 호주 배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샘 닐도 위대한 배우고 그런데 또 제가 보기엔 그 오마주 할 너무 대단한 배우니까. 그리고 그 토르 역할은 크리스 햄스워스 동생인 루크 햄스워스가 있고 로키 역할은 맷 데이먼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지난번부터 계속 나와가지고 이번에 맞아, 3에도 나왔죠. 네. 중간에 또 나왔어. 중간에 또 뒤에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네. 이것도 연극 만들면 안 돼. 맞아, 나왔죠. 한번 꽂아달라는 어필 아닐까요? 이게 마블에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서 내가 보면 지분을 넓혀서 하나 다음에 이제, 빌런? 빌런은 뭐라도 아니더라도 하나, 옆에 사이드킥 그 도와주는 걸로 뭔가 뭐 하나 맞고 능력 생겨서 네. 내가 다음 편에 갑자기? 나오겠죠.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 손해보는- 스파이더맨 친구도 이번에 뭐 히어로 뭐 나온다는 얘기 있던데. 스파이더맨 친구. 친구가 누구죠? 그 있잖아요. 그 뚱뚱한 친구? 친구네? 네. 아. 컴퓨터 하는 애. 네.
걔 좋아. 네, 그래서 네. 머리 깎고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티오랑 노려서 이제 보험 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 다 나오고 예. 너무 이 사람들 맞아요. 공관여층이나 다르군요. 저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제일 좋아해요. 네. 하고 너무 좋아요. 이번에 이제 3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네, 그렇죠. 기대하고 하고 있어요. 제임스 건은 마블 간 이후로는 실패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은 실패는 안 할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근데 그 끝까지 가본 사람이라. 몸값을 다 주진 않았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멤버들을 제대로 된 몸값을 주면 예산이 초과가 될 거예요. 뭘 같이 찍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도 카메오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프로듀싱이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킬빌처럼 한 편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감독이 다르니까 출연진은 화려했습니다. 예. 이게 그들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카메오로 나왔던 배우들도 그렇고 그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타이카 와이티티에 대한 줄서기가 시작됐다. 지금 안 받을 테니까 다음에 같이 하나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야. 네. 맞습니다. 정치 분야죠. 하여튼 뭐 이 정도로 그냥 크레딧은 얘기하면 됐고 염소 목소리 제가 못 찾았어요. 혹시 염소 목소리 성우 누군지 아시는 분은 그게 저 이렇게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네. 그게 성우가 아니라 이제 무슨 밈이 있대요. 아 그 밈을 가져다가 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에는 네. 야 개 짖는 소리들 하게 하지 마라 이런 거에 나온 아무튼, 유명한 거를 뭐, 쓴 거구나. 무슨 밈이 있대요. 그래서 그 그렇군요. 밈을 갖다 썼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정신이 아니야. 이 큰 자본으로 만드는 영화에 이런 걸 썼다는 아니 게. 그 뭐 스칼렛 요한슨하고 무슨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칼렛 요한슨하고 뭐 나오는 어디에 그 예. 염소 그 소리 밈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그거를 갖다 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찾아보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사운드 생각해보겠습니다. 클립인가요? 네. 하여튼 타이카 와이티티 제가 2번이나 해가지고 오늘은 대충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리토크 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그래서 좀 그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좋은 얘기 좀 먼저 좀 나눠볼까요? 저는 설계에 있어서 참 매력이 있었던 게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제인 포스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름 어원이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중간에 얘기를 꺼내주는데 제인 폰다라고 한번 불렀다가 조디 포스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두 분이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진짜 제인 배우죠. 폰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되게 그 70년대 당시에 섹스 심볼로 되게 유명하셨고 제일 제가 좋아했던 작품이 바바렐라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이제 SF 영화인데 약간 B급인데 어쩌면 거의 포르노 수준으로 야한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저기 사회 운동도 하셨고 근데 조디 포스터는 반면에 굉장히 지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카 와이티티와 각본가가 이 여성 캐릭터에 얼마나 공을 들였나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완벽한 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섹슈얼함과 지적인 게 다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인 포스터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계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스톤 브레이커가 도끼잖아요. 네. 근데 나 질투에 질투를 아니 이 정도면은 도끼가 이러고 있잖아. 너무 무서워. 등장인물 해줘야 돼. 근데 그것도 등장인물 해줘야 돼. 살짝 옛날 개그긴 한데 그쵸. 아,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요. 근데 왜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건스 앤 로지즈 음악을 왜 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건스 앤 로지즈 보컬 이름이 엑슬로즈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끼거든요. 엑슬. 그러니까 스톤 브레이크도 도끼고 이 맞아요. 도끼가 거기까지 데려가고 그 하임달 아들이 그러잖아요. 나 엑슬이라고 불러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음악을 썼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그것 때문에 골랐으면 되게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거는 좀 뭐냐 이게 그 기성곡을 써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본 것도 사실 이제 제임스 건이 만든 시류고 그쵸. 어썸믹스 해가지고 네. 사실 지금도 광고 보면 계속 나와요. 그거는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뭐 난난나라나나나 뭐 삼성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커맨게철러 뭐 이거나 뭐 코너 필링 이런 게 계속 나와. 어썸 그 엔노 마운틴 하이어 이런 게 70년대 막 노래인데도 요즘 광고에 계속 나와요. 그 정도로 선택도 잘했고 잘 쓰였는데 사실 토르 3에서 그 있어요. 레드 제플린인가 그 노래로 재미를 톡톡히 봤어요. 사실 기성곡 잘 썼다고 칭찬받고 그래서 요번에도 약간 그 시류를 다시 자기 잘하는 장기나 이거를 또 활용한 것 같은데 저는 노래도 좋고 다 좋은데 중간에 애냐 노래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 막 환상적인데 반지되고 막 하면서 애냐. 근데 사실 건스 앤 로지스를 쓴 게 조금 억지다. 왜냐하면
요즘 가수가 아니잖아요. 이 노래가 왜냐하면 이 노래 진짜 어렸을 때 들었고 저 잘 모르지만 저는 이 노래를 요거를 조피디 1집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난 그녀를 위해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샘플링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2집인가? 있어요. 1집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1집에는 저거죠. 유어 크레이지라는 곡을 샘플링했죠. 브레이킹 프리에서. 둘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이미 아는데 그러니까 요즘 가수가 아닌데 요즘 아이들이 막 영어로 삼고 이런 거가 약간 억지스러운 매칭이라는 게 들어서 저는 노벤버 레인이 그랬습니다. 중간에 애들하고 우 사운드 씬에서 기타 연주 나오는 곡이 있는데 그게 건셀로지도 노벤버 레인이라는 곡인데 저기서 저 음악을 쓴다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건셀로지스를 너무 가져갔어. 사실 그 노래 신나니까 예고편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발랄하고 좋은데 건센로지스를 계속 영화에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억지 또 향단이 돼가지고 향단이요? 근데 근데 그건 웃겼어. 난 단체스 싸울 때 꼬마애가 다 무기 힘 주잖아요. 토끼 인형 갖고 그것도 그 인형으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할까 했는데 막 레이저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감독 전작 조조 레빗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정체성을 갖고 좀 지가 그 패러디한 거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건 재밌었지만 노래는 사실 잘 아니 얼추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그 노벤버는 너무 안 맞아가지고 왜냐면 근데 딱 그 내가 뮤직비디오를 공유해드렸잖아요. 딱 하나 맞는 거는 거기서도 여자가 죽어요. 노벤버 레인에서도. 근데 중간에 나탈리 포트만 보여주는 거 보면서 에이 저건 좀 너무 억지다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딴 건 다 넘어가겠는데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영화 좀 수위나 이런 게 특히 그 마블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한 사람들이라 이제 어른들이 많아요. 마블 그러니까 아이언맨 1을 20대 초반에 봤다고 하면 이제 뭐 40대 중년이고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엔 전체적으로 좀 유치한 감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행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애들 영화다. 그래서 약간 세대 교체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마블이 이제 여성 캐릭터들을 강화시키면서 여성을 좀 강조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 시도를 넘어서 요번에는 이제는 아이들 쪽으로 가려고 하나보다 싶은 거예요. 이제 작은 힘 하나를 줬는데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막 나서서 싸우는 장면들 나오는 걸 보고 좀 그런 의도가 담기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거요? 꼬맹이들이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 게 그러니까 극장에서 볼 때는 저 꼬맹이 저 어린 애기들이 막 이제 요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시간이 지났다 그래야 되나? 이제 딱 보는 순간에는 좀 불편했는데 계속 이제 보면서 뭐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마블 영화로 만들어 놨고 보는 세대층이 지금 많이들 중년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코믹스고 처음 시작은 코믹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에게 뭐 꿈과 희망을 주는 걸 수도 있죠. 너도 영웅이 될 수 있어. 너희도 히어로다. 기본 대상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마블은 그거를 그래서 항상 새로운 세대의 유입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들한테도 과연 먹힐지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맞추는 것과 어린애들을 출연시키는 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하고 이제 러브 앤 썬더에서 이제 그 딸이랑 같이 진짜 딸이라면서요. 네, 그렇대요. 고르의 딸로 마음에 안 들어. 딸이 감독이 자기 딸을 차기 그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했다. 별맥이네. 감독 딸이 아니라 배우가 제작자가. 근데 이번에 YTT 감독 딸 둘도 출연을 했고 이것들이 아주 누구예요? 그 아스가르드인 아이들로 출연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천 베일 딸도 뭐 역할은 무슨 뭐로 나왔는데 제가 어떤 역할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딸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탈리 포트만 아들하고 딸도 나오고. 가족 영화네. 네, 다 나왔어요. 그럼 아스가르디안 애들 잔뜩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포함돼서 나온 거죠. 가족 영화네요. 디즈니 영화니까 가족 영화네요. 빅픽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식들도 죽을 때까지 계속 마블에 얘들 크면서 계속 나오자. 감독은 타이카 와이티티가 있으니까. 퇴직금만 50억 받나? 아무튼 그리고 하여튼 전 다른 게 아니고 우려가 되는 게 딱 끝나는 거 보고 그럼 저 둘이 이제 계속 같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둘이라면 토르랑 고르의 왜냐면 딸. 토르는 퇴장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번 영화를 제작하거나 그런 것도 아마 몸값이 너무 커져서 1세대들은 지금 다 나갔거든요. 지금 헐크도 브루스 배너도 쉬헐크가
디즈니 플러스 하고 있나 모르겠네. 아직 아직 안 공개 했을 됐죠. 거예요. 네. 그 미즈 마블인가만 공개됐고 그래서 이제 다 세대 교체를 했는데 그 몸값이 가장 큰 이유죠. 근데 토르는 끝까지 남겠다는 의지로 아마 이번 영화의 메인 제작자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을 것 같은데 그 꼬마 이런 계속 나오려나 하면 나온 게 아니고 이들 그 차기장은 상관이 없는데 차기 어벤져스 같은 뭉치는 에피소드에 저 꼬마애가 같이 있을 때 이게 어떤 그림일지 잘 모르겠고 심지어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도 그 아메리칸 차베스 있잖아. 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샹치도 그렇고 새로운 멤버들을 모았을 때 사실 시너지가 저는 기대가 안 돼요. 뭔가 구심점도 잘 모르겠고 매력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기 주자들 중에 매력적인 사람은 저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호크아이 뒤에 있는 애. 아, 그 여자애. 그 친구 정도 빼고는 그래서 지금 마블은 좀 위기인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전 극장 개봉작들도 계속 평이 안 좋거든요. 네. 닥터 스트레인지도 기대에 좀 못 미친 거예요. 스파이더만 빼고인데 스파이더맨은 소니 영화니까. 그래서 스파이더맨 좋았죠. 그리고 이 영화 저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설계가 그러니까 어린이가 많이 나온 건 저는 감독의 취향이라고 봐요. 조조 래빗을 봤을 때도 비슷한 그림이었고 그래서 걔들을 뭐 키우겠다 이거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하나가 이 영화 보면서 두 가지가 눈에 띄었던 게 첫 번째가 신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신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실망해가지고 흑화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종교에 관한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 인상적이었고 물론 잘 살리지 못했지만 근데 그거를 베일이 연기로 그냥 맞아요. 미쳤어요. 수박 겉핥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신 명분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건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와 빛의 베일은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제우스 씬. 나 그거 보면서 주스. 나 그 장면은 솔직히 아카데미 시상식 까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아카데미 시상 그 장면 자체가 천둥 그 서커스가 동그란 거기가 무대니까 나와서 해. 막 이런 거 보면서 그 썬더볼트로 이게 던지자니까 보면서 약간 이거는 마블이 아카데미에 대한 조롱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유치했거든요, 그 장면 자체가. 그리고 구성 자체가 보면은 좀 아카데미 비슷해 보여요. 그 누가 농담 부리고 그리고 제일 웃겼던 게 누가 얼굴만 때렸으면 아카데미 패러디가 완벽했는데 그게 이거죠. 그죠. 번뇌 대신에. 근데 저 그거요. 그 장면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끼리 얘기했었지만 크리스락이 맞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못 웃겨서. 왜냐면 웃겼으면 좀 넘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유치하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짓거리를 해서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본 게 맞을만 했어요. 근데 나는 안 죽은 게 신기하더라고요. 야, 그 썬더볼트에 맞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어쨌든 신이라. 그 신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따로 있고 신 맞아요. 학살자가 따로 있는 걸 보면 신을 죽인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스톤 브레이커를 가지고 고르를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썬더볼트를 한 번에 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럼 진작에 그렇게 안 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잠깐. 그 이터니티. 그 배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위치를 모르는 거였고 스톤 브레이커는 문을 여는 거고 그 위치는 고르가 모르게 비밀로 하는 곳이었지 위치를 알면 갈 수 있는 곳이었어. 그러니까 신들끼리만 아는. 그래서 네가 잡히면 그 위치를 말할 테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신들만 알고 있는 위치였다고 보는 게 맞는 저는 것 그 같고요. 정보를 몰라가지고 결국 스톤 브레이커로 그걸 열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스토리에 껴맞추려고 했던 건가 하는데 이게 해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이터니티 직접 만나는 그 차원으로 가는 마블 시리즈 보면서 러닝 타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영화이긴 했어요. 뭔가 짧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전개가 돼서 우리가 너무 길들여진 게 아닐까 2시간에? 그럼 염소가 몇 번은 더 불었어요. 빨리 못 죽어요. 그러니까 약간 캐릭터성이 조금 캐릭터성이 좀 더 빛나려면 약간 더 몇 분 길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 사실. 저는 하여튼 그 누구냐 그 러셀 크로우 하여튼 그 전체 장면 보면서 야 진짜 저런 장면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연기하는 배우 뭐 돈을 많이 받았겠지만 하면서 되게 존경스러움이 감독이 굉장히 신들을 우스꽝스럽게 맞아요. 만들어놨어요. 그 장면 자체가 지우스 그렇게 멋있다는 뭐 신들의 신인데 맞아요. 그렇게 등장 장면에서 방해하면 안 돼.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결국에는 그런 얘기하는 제우스가 뭐 신이 죽었다고 그 신학살자가 신 죽이고 나왔다고 근데 다 하급신이야. 우리들은 여기 있으면 안전해.
이런 거잖아요. 맞아. 하급신데 죽어 나가던가 말던가 신경 안 써. 우리는 여기 있으면 근데 안전하니까. 또 이제 그 다음에 한 그런 얘기는 거. 사실은 지도 좀 쫄렸던 거잖아요. 그 칼에 나 죽을 수 어, 있으니까. 무서워. 근데 자기도 무서워. 수세 부린 어, 거고. 그치. 사실 그런 것도 너무- 러셀 크로우는 딴 게 아니고 이 영화 엔딩에 크레딧 엔딩 쿠키에서 나오는 대사가 제일 중요한 대사예요. 뭐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신을 믿고 따르는 추종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신들이 힘이 없어. 왜냐 다 영웅을 추종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어떤 세대들의 트렌드 지금은 히어로들의 세대라는 거 이제 신들을 함몰 같다라는 그러니까 시대에 뒷전이 된 사람들이라 얘네들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거죠. 탑건의 톰 크루즈 같은 거죠. 그게 신에 대한 고찰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블 시리즈가 좋았던 이유가 나름대로 철학이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느끼는 게 사실 신이 무력해진 이유는 신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무력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신은 있겠죠. 근데 신의 형상을 인간으로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인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의 존재를 개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믿음이 더 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들의 무력함은 결국 인간들 때문에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쿠키에서 헤라클레스가 너무 임팩트가 없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배우도 그렇고. 맞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짜잔 그러면 오 막 이게 다음에 기대가 안 돼. 그러니까 전화기라도 나오든가. 마동석이라도 안 돼. 형은 다 알아 이러면서 이런 거 하는데 전혀 임팩트가 없었고 그냥 쿠키2는 전부 다 욕들을 많이 하던데 저는 그냥 안정감을 줬어요. 아 그녀가 드디어 바랄라로 들어갔구나. 끝. 이거로 충분히 만족했거든요. 예. 뭐 그냥 쿠키는 노래가 바랄라 나도 다음 편은 이제 신들과의 전쟁 네.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 힌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신이 전 글로벌한 신들이라 사실 기대되는 건 또 있어요. 인도 신이랑도 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스케일이 훨씬 커질 수 있는 분야하고 토르는 사실 그렇게 되면 다른 어벤져스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약간 그렇겠죠. 노선을. 예. 그들 전쟁이 더 중요한 신들과의 전쟁이 중요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런 거라. 토르는 돌아온다 이렇게 뜨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크리스 햄스워스도 몰랐대요. 음. 그래서 놀랬다고 크리스 햄스워스도 놀랬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햄스워스는 돌아온다. 햄식이 형이 어떻게 돌아올지. 예. 근데 그 첫 장면부터 너무 햄식이스럽지 않았어요? 그 요가복 그 저것도 망토 그렇고. 네, 망토. 입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너피스 하고 있을 우리가 때. 잠깐 놓치는 게 있는데 첫 초반에 그 다리 장크로드 만든 아, 광고 그거, 패러디한 거 그거, 있어요. 맞아요. 자동차 광고였는데 맞아요. 또 죽는 줄 볼보였나 거기 다리 네. 찍고 이렇게 장크로드 트럭. 관람 있고 네. 나중에 너무 웃기지 성로레스도 하고 네. 비행기에도 그렇죠. 해서 하고 그거를 네. 그대로 또 패러디를 해가지고 깨알 개그를 그것도 사람들이 싫어할까? 나 너무 좋았는데. 진짜. 좋았는데 네, 그 재밌었는데. 광고를 아는 사람과 네. 모르는 사람 아니 차이는 근데 있고. 저는 광고를 몰랐어요. 그래요? 저는 광고를 아. 몰라.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광고 패러디한 거. 근데 근데 저는 그냥 너무 웃겼어. 그 다리 찍고 있는 것만 봐도 웃기고 얼굴이 그리고 굉장히 힘주고 있고. 그리고 외계인 마지막으로 그 외계인들 있잖아요. 그 사원 지켜달라고 하는데 지켜달라고.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근데 나는 그 사람 연기 되게 잘하던데 외계인. 맞아요. 너무 잘했죠. 딴 게 아니고 마지막에도 우리는 원래 거대하고 큰 생명체를 네.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네.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저거. 네. 그러니까 커다란 그 반품 안 돼. 반품 안 돼. 문제거리가 있는데 떠넘기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름도 우리의 재앙의 신이시여 천둥의 신인데. 저는 그것도 너무 웃겨서 그 그 사람 추장이 연기 잘해요. 그 사람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뭐지 이렇게 처음에 그 사원 얘기 자꾸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건 짚고 넘어가야지. 아니요 그 얘기 자꾸 하면은 내가 화도 날 것 같아. 그럼 그만하자고. 난 그런 것도 너무 좋아. 토로 눈치 더럽게 없다라는 얘기와 함께. 넌 씨는 하여튼 또 이제 우리 김쌤님이 지금 네네. 그 시간이 있어서 네. 오늘 간만에 오셨는데 또 뭔가 분량을 많이 못 차지한 것 같은데 아쉽네요. 마지막 소감 좀 한마디 얘기하시고 퇴장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토르가 개봉을 해도 저는 원래 좋아하는 캐릭터 마블 캐릭터 중에 토르가 그렇게 토르를 그렇게 애정하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신인 아니군요. 예, 저는 이제 아이언맨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타입인데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음 세대를 찾아야죠. 근데 이제 토르도 좀 좋아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친근함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어쨌든 마블은 마블이고 토르는 조금 햄식이가 됐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몸이 좋고 그는 여전히 멋지더라. 그렇죠. 공격하려다 말고 갑자기 앉아 포도를 먹을 만큼 쓰러지죠. 잠깐만 기다리라고. 지금은 일단 먹으라고 앉아서. 그래서 어쨌든 비주얼은 좋더라. 비주얼도 좋고 액션도 뭐 좀 아쉬웠지만 그게 워낙에 라그나로크 때
너무 맞아요. 좋았죠. 음악도 맞아요. 좋았고 마지막 맞아요. 번개되는 장면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미그란트 송이었나요? 예, 맞아요.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마블 영화로 이렇게 또 들르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앞으로 뭐 종종 지나가는 길에 마블 영화 할 때는 웬만하면 꼭 부를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앙팡팬님보다 많이 알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앙팡팬님이 저한테 자기가 너무 바빠서 못 가니까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그 계속 고정해서 그 자리 내가 차지하면 안 되냐. 제가 사실 그런 말도 약간 살짝 예비군 다시 보내듯이. 살짝 드렸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둘 다 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열려 있으니까 만약 시간 되면 한 분만 오셔도 되고.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마이티 토르가 계속 멘트 고민을 하잖아요. 나 어떤 멘트를 쳐야 될까 막 계속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 준비해 오세요. 네네. 다음번에 또 새로운 걸 네. 준비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김쌤님. 네, 감사합니다. 묘리를 네네네. 들고 오시고요. 네네네. 토르. 좋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실 네, 배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햄식이만이 있느냐. 요거 하나 건졌어요. 이제 그럼 우리끼리 할인 거의 다 했나요? 그럼 DDR 갈까요? 네, 디데이 가겠습니다. 일단 엔딩 크레딧 때 나오는 노래가 레인보우 인 더 다크라고 이게 로니 제임스 디오가 부른 거예요. 근데 로니 제임스 디오가 누구냐면은 전설적인 락 보컬입니다. 그래서 블랙 사바스랑 그 레인보우라는 팀에서 활동을 했었고 레인보우라는 팀이 그 연극이 끝나고 걔네들 레인보우. 네, 딥퍼플의 기타리스트 리치 블랙모어가 만든 팀이었고요. 그다음에 블랙 사바스는 세계 최초의 헤비메탈 밴드죠. 예, 거기 출신 보컬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외모만 잘생겼으면 전 세계 씹어 먹었을 건데 일단 보컬로는 전 세계를 씹어 먹었죠. 그래서 근데 이 가사가 이 영화랑 딱 맞아요. 뭐냐면은 어둠 속의 무지개처럼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갇힌 느낌에 대한 표현이 이 노래 주제예요. 그러니까 토르랑 딱 맞죠, 사실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음악 감독이 마이클 지아키노 그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언급 안 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프리가이나 더 배트맨 들어보시면은 설명 잘 나와 있고 이번 영화에서는 크게 영향력이 없어 보였어요. 왜냐면 선곡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기성곡들이 너무 잘 세니까. 네, 너무 그래가지고 잘.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는 건스 앤 로지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왜냐면 얘네가 이제 제가 좋아했던 밴드이기도 하고 87년도에 에피타이트 포 디스트럭션이라는 앨범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 앨범에 여기에 나온 곡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 만들어준 게 LA 건스랑 헐리우드 로지즈 멤버가 뭉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LA 건스에서 건스를 따오고 헐리우드 로지즈를 따와가지고 건스 앤 로지즈가 된 건데 여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멤버들 다 있고 뭐 그건 넘어가죠. 근데 그 앨범에서 이제 아까 이 영화에 나온 웰컴 투 더 정글 뭐 파라다이스 시티, 유어 크레이지, 스위치 차려 마인드 이런 곡들이 다 들어 있었고요. 여기 유어 크레이지는 조피딜지 브레이크 프리라는 곡이 아예 샘플링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91년도에 유즈 유어 일루전이라는 앨범을 더블 앨범인데 그거를 1, 2를 발매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노벤버 레인이라는 곡이 들어 있었고 터미네이터 2에 나온 루크빛 마인드 그 곡도 저기 실제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출연해서 뮤직비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총총 장면 보여주고 그랬고 돈크라이라고 유명한 발라드가 있고 나킹 온 헤븐스 도 이거 리메이크한 게 그 앨범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즈 일루전 앨범 1집이 금지 앨범이 돼가지고 2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1이 다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전투씬에서 보면은 노벤버 레인이 11분짜리 곡이에요. 그래서 파트 1, 2로 나눠져요. 근데 2에서 이제 그 장면, 그 연주곡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이게 그 당시 뮤직비디오는 되게 여자 주인공이 죽어요. 이 영화에서도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11월에 비를 맞고 죽어요. 근데 나탈리 포트만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정도의 어필 말고는 전혀 어울리는 게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유쿠비 마인드 쓸 수 없잖아. 터미네이터 2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애매했다 그 생각이 들었고 여기까지 얘기한 이유가 91년도에 너바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락씬에서 얼터너티브, 대안의 락이라고 해서 얼터너티브 락이 나왔죠. 그래서 시애틀 사운드 뭐 그런지 락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그 시애틀 사운드의 대가리가 너바나와 펄잼이었어요. 근데 너바나가 독보적이었죠. 스매시 라이트 인 스피릿이라는 곡 아시잖아요. 전 세계 공전 히트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 커트 코베인과 엑슬로드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실제로 막 주먹 다짐하고 싸웠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91년도에 너바나가 독보적이었죠. 스매시 라이트 인 스피릿이라는 곡 아시잖아요. 전 세계 공전 히트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 커트 코베인과 엑슬로드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실제로 막 주먹 다짐하고 싸웠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존 락이 메인스트림이었고 그거에 대안이 얼터너티브 락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얼터너티브 락이 메인스트림이고 일반 락이 대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되게 저는 묘한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류가 비주류가 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번 영화가 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결이 달라요. 기존의 마블과 결이 다른 느낌이 들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렇다고 해서 가오갤 쪽으로 아예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마블 쪽에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경계에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YTT 감독이 좀 더 용기를 내서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제임스 건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라고 보는 게 그분은 갔다 왔거든요. 저 지저분한 끝까지니까. 근데 전 반대로 타이카 YTT 식으로는 더 간 것 같아요. 자기 식으로. 그러니까 제임스 건은 제임스 건 식으로 한 거고. 근데 결국엔 더 갔을 때 제임스 건은 그게 대중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고 이분은 조금 더 작은 영화처럼 느껴지는 취향 차이인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DDR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그런 부분이었다. 뭐냐면은 너무 주크박스 뮤지컬 그런 것처럼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너무 기존 곡을 너무 쓰는 건 좋은데 저는 제임스 건은 센스 있게 잘 썼다는 느낌이 들면은 여기선 너무 집착한 건센로지즈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웠고 이번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음악 감독보다는 선곡이 더 중요했었다. 그래서 아마 지아키노가 되게 천재적인 음악가지만 이번엔 영향력을 발휘 많이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프리가이 때도 사실은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 티저 광고에서 스위치 차일드 마인드 메인 리프가 반복되는 거 말고는 나머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센로지의 사과를 알려드렸어요. 마이클 지아키노는 지금은 디즈니 마블이 좀 그냥 공무원처럼 상임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라 그냥 당연하게 쓰는 느낌이 들어서 프로듀서 개념으로 갔나 예. 거의 하여튼 디즈니랑 계속 같이 하니까 이쪽이랑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런 밴드가 있었다는 걸 이 밴드 자체가 역사가 재밌고 그 이 건센로지즈의 기타리스트가 슬래시예요. 그 사람 누구냐면 마이클 블랙 어 화이트 기타 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멤버 하나하나도 되게 임팩트 있는 사람들이라서 하여튼 건센로지즈 지금 활동하나요? 건센로지즈가 결성했다 해체했다 이걸 반복하는 게 엑슬로즈가 너무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데뷔할 때부터 들었어요. 나는 천재고 니들은 따라와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도 재결성했다 또 헤어지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밴드끼리 또 만든 밴드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왜 물어봤냐면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최근까지도 활동하는 밴드들 얼마 전에 이승환 씨가 올렸어요. 존경한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 롤링스톤즈나 이런 아직도 활동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할아버지인데 이 멤버도 다 생겨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건센로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잘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곡들이 뭐라고요? 이 영화에 나오는 약간 우영우 흉내는 거. 근데 다 87년도에 만든 곡이에요. 그러니까 30년도 넘은 곡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시대 배경이 주인공이었을 때가 70년대라서 어썸 믹스 1이 엄마가 70년대 듣던 노래라서 테이프였고 그렇죠. 1탄이 끝날 때 엄마가 선물을 줬는데 안 뜯어보고 있던 선물을 열었더니 그 CD 어썸 믹스 2가 있어서 사실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듣던 뭐 이런 노래를 그러니까 그 시대의 노래들 베스트가 우리도 어렸을 때 그 레코드점 가가지고 요 노래 좋은 거 모아달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테이프로. 그러니까 이 영화에 이 음악이 나오고 주인공이 듣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번에는 그렇죠. 왜 건즈 앤 로지스인지 뭐 굳이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이는데 그러니까 요즘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감독이 좋아하는 밴드면 모르겠는데 작품이랑 굳이 그리고 막 요즘 애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슬이 건즈 앤 로지스 막 영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좀 억지 같아. 차라리 나는 랩몬스터라고 불러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차라리 BTS를 했으면 이건 뭐 상황이랑 안 맞겠지만 그래도 공감은 차라리 될 수 있는데 왜 억지로 그 향수를 억지로 끄는 것 같아서 좀 별로였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스토리도 그렇고 명분이 약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베일 얘기도 했지만 고르 얘기도 했지만 고르 자체도 너무 명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연기력이 더 돋보인 걸 수도 있고 저걸 저렇게 표현한다고? 와 이게 되는 걸 수 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좋게 봐준 건 흑백 장면에 대한 연출이나 이건 좀 호의적으로 본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신시티가 떠올리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 흑백의 노란색이랑 이런 거 쓴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도 헷갈렸어요. 캣
다이닝스인가 그 여자 배우 그 저기 다이닝. 완다비전에 나왔던 그 연구하는 여자 안경 끼고 그 옆에 있는 애 옆에 친구. 네. 네, 근데 맨 처음에 그 병원 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걔는 원부터 계속 나왔던 아니 그래서 애라. 같은 캐릭터로 나오는 건가? 아니 뭐왜 나왔지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아 같은 캐릭터 같은 캐릭터예요? 네네. 오케이 그럼. 네. 왜냐면 연구원 같았는데 조력자. 병원에 있으니까 걔랑 그 박사님이랑 네. 그때는 그냥 그 병문안 온 거라고 보면 되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역할이나 주어진 것보다 배우가 매력적이라서 더 돋보여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나오는.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맞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다비전에도 나오고. 근데 그래서 헷갈렸어요. 뭘로 나왔지? 완다비전에서? 그 뒤에 그 연구하잖아요. 그 여자가 연구하고. 왜 이걸 만든 거에 네. 대해서 설명하고 찾아가서 요원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약간 그때 우리 방송에 누가 얘기했던 거였지? 그 어벤져스에서 그 블랙 위도우가 나는 사람 실수한 거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대사를 친 것처럼 그때 제임스 건 얘기하면서 이 상징적으로 이런 인자를 친 게 아닌가 얘기를 쓴 게 있었는데 전 이번에 나탈리 포트만 그 병실장 그 보면서 나탈리 포트만에 어떤 변명인가 이 생각이 잠깐 들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나탈리 포트만은 좀 그 배우 중에 엄숙주의랑 좀 그 약간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이런 느낌이 강한 배우인 걸 좀 유명했고, 근데 사실 그래서 그 이미지 약간 강박이랑 결벽 같은 것도 있고 좀 완벽주의자기도 해서. 그 이미지로 만든 게 사실 블랙스완이라는 영화였고 그거는 거의 나탈리 포트만이 갖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랑 캐릭터를 고스란히 갖다 놓은 해서 사실 코미디 영화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 아까 김쌤님이 말한 그 막 내가 물리치면서 무슨 얘기할까 할 때도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 뭔가 어색하고 그 포도 먹는 장면이 코미디 같은 거에서도 약간은 그 위트나 이게 조금은 덜 사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뮬리르가 부셔진 게 뭉쳐지잖아요. 왜 몰리르는 토르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플래시백으로 나와요. 네, 뭐 그 얘기하긴 하는데 저 제인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그때 멸리르에는 그 문양이 빛나면서 그러니까 토르의 의지가 그쪽으로 전달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과하긴 과하죠. 네. 예. 일단 저는 이입을 못했어요. 그 뭐냐면 사물에 감정이입한다는 게 저는 아직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재밌긴 한데 좀 나는 스톤브레이커가. 근데 하여튼 그 요거는 이제 토르 시리즈의 서사를 아는 사람은 멸리르와의 관계는 멸리르가 깨졌었던 거의 상징이랑 그리고 스톤브레이커가 또 밑에 꽂혀 있는데 빼니까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그 그루트 팔이니까. 저는 같이 본 사람이 저거 왜 뿌리까지 났어 이랬는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루트 팔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또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럼 심지어 마지막에 러브 앤 썬더 보니까 고르 딸에게 스톤브레이커 주고 자기가 멸리를 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난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인상적이긴 했어요. 네. 어쨌든 저는 뭐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취향이 맞으면 보면 되는 것이고 이거를 굳이 바꾸려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자꾸 안 좋은 평을 자꾸 하는데 저는 가끔 불편한 게 그거거든요. 내가 재미없게 봤어는 괜찮은데 우리 같이 욕하자는 싫어요. 근데 너무 같이 욕하자 분위기로 가니까 왜냐면 욕 안 하면은 뭔가 너 수준 떨어진 이런 느낌처럼 몰아가는 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로 또 그건 있어요. 나 너무 재미없게 봤는데 남들이 다 재밌게 봤다고 하면 같이 재미없게 봤다는 사람 찾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이번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그죠. 하고 저는 그냥 확실한 건 이거예요. 마블 시리즈들이 오히려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렇고 감독의 색깔을 막 억지로 넣으려고 하는데 결국 계속 뻔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 상치도 그렇고 차라리 그래도 자기 색깔이 뚜렷한 요런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건 그냥 제 생각이고 잘못 받아들이면 이터널스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지 않고 작가주의로 갔을 때 망작이 되는 느낌. 이터널스 사실 막 히어로물인데 계속 석양 보여주고 클로즈업 들어가고 내가 경치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고 시간도 2시간 반인데 마동석도 안 웃기고 계속 진지하게 있고 하니까 노빌런 랜드 뭐 이게 그 마블의 한계인 것 같아요. DC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DC에서는 그래주면 더 좋아하잖아요. 조커 같은 거 봐요. 그리고 DC는 감독 피지컬이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개별이 되는 건데 요거는 자꾸 시리즈 안에 있으면서 튀면 오히려 연결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 쌍둥이 감독할 때가 되게 호시절이었나 봐요. 왜냐면 그때 영화들이 보기 되게 편했거든요. 그리고 아이언맨이 있었다는 게 제일 무엇보다도 이게 한 명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린다는 건 사실은 네. 맞다 하면서 오늘 또 대사량이 줄였던 띵똥님 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뭐 다른 것보다 이제 고르가 사실 이게 제가 마블 사전 뭐 이런 걸로 찾아보니까 그 만화에서는 토르한테 한 번 죽었는데 토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얘가 살아나서 신을 좀 더 죽이고 신의 피를 가지고 그 시간 이동을 하면서 도망 다닌다고 이게 막 뭘 모으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이제 좋게 끝났으니까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안 나와요, 안 나와. 원작대로 이제 해서 한 번 더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바램과 아깝긴 해요. 네,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근데 저는 그냥 다른 영화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매일은. 근데 아마 못 나오실 것 같긴 해요. 너무 아름답게 잘 그것도 끝나가지고. 그렇고 딸을 이미 이렇게 남겼는데 네. 그 상징이 사라지니까. 그 짤 있어요. 그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그 어린이 학예회하러 갔는데 아빠가 왔는데 아빠가 메탈리카 보컬인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쳐주는데 그림이 학예회 맞아? 아, 그런 거죠. 이제 애들 그 소풍 그 뭐냐 그 체육대회 하잖아요. 아빠가 칼로 있은 거야. 한국으로 가죠. 장재근 씨인 거야. 이 아빠에서 많이 봤는데 달리기 땅. 이봉주 계속 돌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솔직히 얘기해서 고마웠어. 저 정도 사람이 나와주고 그런 연기를 보여줬으니까 그래도 이 영화가 품격이라는 게 우리 방송에서 뭔가 정규 방송 같은 느낌으로 해병님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되게 고마웠어. 근데 좀 미안해서 부탁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분한테 또 출연 좀 아닙니다. 돈 주면 하겠죠. 네. 라고 하면서도 배트맨 찍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은 DC 세대예요. DC는 지금 블랙 아담이랑 지금 개봉 대기 중인 것들이 다 기대작이라 DC 쪽으로 이제 올해랑 내년 초까지는 많이 기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은 대충 이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지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